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성우입니다. 요즘 댓글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써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댓글들 지금 밀린 거 좀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질문 들어온 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거부터예요. 오늘 영상, 오늘 댓글 올라온 것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돈 있어서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 제외하고 지방에서 서울 학군지 비슷하게 따라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이 서울 학군지 따라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서울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이 지방 소도시에도 없는 곳이 없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학원을 따라 하면은 큰일 나요. 제가 얘기했던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은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학하자마자 엄마가 판을 다 깔아주는 거지. 엄마가 원하는 걸 다 시켜주고 엄마가 원하는 학원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다 3, 4학년 되면은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아무리 비싼 학원에서 하다 하더라도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를 못한다든지, 또 수학 위주로만 하다가 다른 과목을 다 못한다든지, 또 그 숙제를 하다가 또 다른 걸 못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1,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시키냐고. 이게 아이들은 경쟁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래. 이 경쟁 심리는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다른 애한테 지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기주도 학습이 그냥 학교 들어가서 팡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운営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아이가 해야 되는 그런 일과를 스스로 정하고 학교를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한 공부들만 엄마가 몇 개만 픽스를 해주는 거예요. 방과후 활동 역시 마찬가지. 아이가 원하는 걸로 해주는 거고 학원도 원하는 걸로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공부 학원이 아니라 예체능 학원 이런 거 해주고, 1,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고 3학년부터 이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그런 것에 대해서 2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랑 상의를 해서 해야지, 이거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저기 좋은 학원이 있다 여기 좋은 학원이 있다 이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서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아이들에 대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지방이나 이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안 돼 있어요. 무조건 좋은 학원이다 그것만 다 돼 있지, 만약에 애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유 나오고 애가 영어밖에 못해. 그럼 어떡할 건데? 한국어 못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집에서 하면 어떻게 뭐 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야, 엄마들이. 얘네들 이런 영유를 보내고 유아기에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 이 로드맵이 쫙 잡혀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런 로드맵이 없어. 그냥 남들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거를 한 3학년부터 해야 되는데, 뭐 애들 한다고 야 다짜고짜 좋은 영어 학원이다 보내버리고 1학년부터 또 수학 학원이 사고력만 써있으면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사고력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고력 학원이라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선행이야. 다 그런 거예요. 네, 좀 알아보시고, 아이가 만약에 그래 학원을 보냈어. 그럼 아이가 뭘 공부를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이거 실수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코로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제가 잠깐 착각했어. 제가 착각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 리딩 게이트, 제가 이거 한번 봤어요. 자, 이거 어떡하냐면은, 이거 엄마랑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패드를 하는 거거든. 처음에 아이랑 한번 봐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두 번째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다 읽히는 게 있나 모르겠는데 책 한 권이면은 처음에만 아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오디오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듣기만 시키는 거예요. 한가를.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하고 이런 거에서 한번 엄마랑 같이 보고 그 다음에는 패드를 뒤집고 소리만 나오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소리만 듣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해보세요. 초3이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는 또 학원 안 다니고 하려고 하면은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하세요.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도 한번 같이 읽고. 근데 엄마들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를 너무 무시를 하더라고. 너무 쉽다? 아니, 그렇게 다 미리 다 땡기고 갔으니까 교과서가 쉽지. 근데 좀 말이 안 맞는 말들이 조금 많아. 아니,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걸 다 시켜놓고 당연히 학교를 갔으니까 어떻게 됐어? 초등학교 교과서가 쉽지. 다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그 애들이 공부를 해? 안 하지? 그런 거야. 그때 가서 한 학기 정도만 선행하면 되는데, 그거를 1년, 2년, 3년 선행을 하니 애들이 쉽다고 안 하지. 그러다가 이제 공부 습관이 잘못 잡혀버리니까 애들이 4학년부터 공부 안 하는 거야. 이게, 요거는 제가 후천성 ADHD 경계성 지능 그거 설명해 놓은 건데 누가 이렇게 쓰셨더라고. 조기 교육보다는 남자 태생이 XY 염색체라 열성 장애 유전자 때문에 문제될 확률이 높은 거라던데요. 남자한테 색약 생명이 많은 이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선천성이잖아요. 선천성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양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남자애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아는데 알기도 전에 또 조기 교육을 또 하는 거야. 얘가 열성 장애 유전자를 지금 받았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른 채로 공부를 또 시켰어? 영어시계? 또 책류과하고 또 얘가 그런 것도 잘 못하는데 영어 시키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이게 확인이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에 확인이 돼요. 애들이 이상 있는 게.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로 남들 하는 공부 더 시켰어? 그럼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얘네가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를 알고 36개월부터 시작을 해야지. 36개월도 아이에 따라서 운의 타입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공부시키면 안 되는 거야. 자네 타입이 강하다? 근데 공부를 너무 무리하게 시켰다? 그러면은 좌뇌에 안 좋은 그런 7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갖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학교 가면 어떡해? 큰일 난 거지. 자네형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운행 아이들은 시키면은 오히려 지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천성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신혜진 교수님 강의 몇 번 들었어. 몇 번은 아니고 한 2개? 2개 정도 잠깐 한 10분도 아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거 2개를 들었는데 저도 좀 놀래긴 했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건데 어쨌든 그때 안 거지. 신혜진 교수님도 뇌 성장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혜진 교수님도 많이 맞아요, 저랑. 그래서 많이 들으시면 좋은데 요즘 강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 7세인데 만 5세인데 5세부터 한글 스스로 떼고 이건 책을 많이 읽어줬다는 거 보니까는 이걸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줬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책을 얼마큼 집에 깔아놨냐가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책을 많이 깔아놨으면은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조금 문제가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책을 많이 깔아놨으면은 6세 후반부터 쓰기도 스스로 먼저 편지 쓰기 놀이를 하며 떼고 아빠랑 보드게임 하며 점수 계산도 떼버리더라고요. 따로 학습지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운에는 망가진 걸까요? 요즘 집에서는 레고랑 피아노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준 게 나쁘다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데 지금 만 5세라도 희망을 가져보면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운해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7세잖아. 제가 7세를 뭐라 그랬어요? 7세는 아이가 마지막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추억이에요. 이때는 아이랑 많이 좀 나들이를 다니고 새로운 추억을 많이 쌓고 행복하다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게 좋아요. 저는 7세의 아이들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 단편적인 기억만 나요. 그게 JPG 파일로 한 4장, 5장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들이 합쳐져서 동영상 기억으로 1번을 남겨주는 게 7세의 목적
목적이에요. 행복한 기억으로. 지금 영유 다니는 아이들, 얘네들 7세 기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공부했다는 기억밖에 없고 아무 기억이 없어. 얘네들은 성인이 돼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7세 기억? 초등학교 1학년 기억도 없어, 걔네들은. 남들 다 나가서 놀 때 앉아서 책 읽고 있는데 무슨 기억이 있어? 없어, 걔네들. 얼마나 불쌍해. 근데 엄마들은 그런 거 보면은 막 박수 친다고. 역시 우리 아들, 딸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들도 약간 돌았지. 그런 거야. 7세는 일단은 많이 놀아요. 즐거운 추억을 쌓아주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이가 지금 피아노랑 레고를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해. 왜냐, 학교에 가가지고 얘가 학교에 갔다 온 다음에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부만 시켰던 애들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핸드폰 만져요. 100%예요. 만화책 보던지 아니면 핸드폰 만져요. 엄마가 학원 뺑뺑이 쳐? 그러면은 제가 말한 그 위험한 거를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아이랑 많이 놀면서 기본적인 한글은 떼고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숫자까지 다 하고 있는데 연산도 해? 그럼 얘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운해과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레고랑 피아노 한다 그러면은 피아노는 계속 꾸준히 학교 갈 때까지 유지를 하고 레고도 나중에 코딩 할 거니까 레고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조립 많이 시키고요. 나 아이가 원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두 개씩 매번 사줘가지고 조립을 하게 해줘요. 그런 거 하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림은 약간 그려야 돼. 그래서 졸라맨으로는 그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되죠. 클레이 좀 뭐 하면은 샌드로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샌드는 한번 만들고 다시 좀 오염된 부분만 떼고 다시 또 만들고 하면 되거든요. 계속 재생이 되니까. 그래서 좀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샌드로 좀 만들게 하고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 그런 거는 책장에 좀 쓸데없는 책들은 좀 없애요. 그래서 책 개수를 50권 이내로 좀 놔두고 아이가 원하는 책으로 쌓아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부분 이런 것들은 레고나 아니면은 이런 샌드나 클레이로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전시용으로 좀 쓰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도 같은 책장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임 작가님하고 많이 비슷한가 봐. 저도 저번에 한번 임 작가님 거 한번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최재천 교수님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떠신 분인지. 만약에 괜찮으시면은 저랑 또 비슷하면은 나중에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바둑알은 애들 수세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둑알로 할 수 있는 게 오목도 있고 바둑도 있고 알까기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쓸 수가 있으니까는 그 바둑판 얇은 거 말고 좀 두꺼운 거 사세요. 두꺼운 거. 네, 이왕 살 거 그냥 좀 좋은 거 사. 나중에 또 애가 알아 바둑 둘지 그러면은 그 바닥판 그 얇은 거 그 접는 거 그걸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있는 그 바둑 그 두꺼운 거 있지. 애가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좀 바꿔줘요. 바둑판 두꺼운 거 실제로 바둑 기사들이 드는 거 그런 걸로. 자, 한번 볼까요? 3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 선생님 강의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나가서 뛰놀고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소근육이 발달해서 그림 그리거나 뒤플로 블록 클레이 역할 놀이 다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자네형 특징 영상을 보니 자네형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잘 따라와주고 순하면서 친구들에게 낯 안 가리고 예민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자기 전에 책 3권씩 보는데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자기 전에 그림책 보면서 대화하면서 언어 표현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자네 활동을 분류하나요? 요거는 약간 달라요. 제가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책을 막 수백 권씩 깔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책이면은 50권 이내로 계속 유지를 하라는 거지. 이거를 뭐 했다 그러면은 막 100권씩, 200권씩 막 깔아놓지 말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예민해지는 거야. 책을 깔아놓은 것 자체로도 애들이 예민해져요. 그러지 말고, 지금 33개월이잖아요. 33개월이면은 책 개수를 줄여요. 야, 36개월 이전 애들한테는 책 기껏해 한 10권 정도만 놨더라고 그러지, 그렇게 많이 놨더라고 그러지 않아. 이거 그림책 보면서 대화하면서 언어 표현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책 육아를 했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이걸 안 하고 밖에 나돌아 다니면서 아이랑 해도 표현력이 많이 늘어요. 이걸 꼭 책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는 애들이 표현력이 그냥도 대화를 하면서 느는데 이 책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월수가 너무 낮아요. 책 개수를 많이 없애야 돼요. 이 상태에서 36개월 지나면요, 애가 예민한 게 더 심해져요. 그 책이 만약에 많잖아요. 밖에 나돌아 다니는 것도 나중에 집에 있는 활동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이 집에 깔린 게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 개수를 50권 이내로 좀 줄여주고 아니면 없애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듀플로, 블록, 클레이 역할놀이 다 해야 되는데, 역할놀이 비율을 얼마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듀플로, 블록, 클레이, 또 그림 그리기, 이거에 30% 미만으로 해줘야 돼요. 역할놀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책하고 역할놀이만 하려고 해요, 나중 되면. 아니면은 밖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역할놀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역할놀이가 애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놀이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림책 보면서 대화하면서 언어 표현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는 자네 활동은 아니고요. 아이랑 그냥 일상 대화하는 화용 언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1차 끝내도록 할게요. 이 발도르프 유치원, 발도르프 학교에 대한 선생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발도르프, 제가 하려는 이 교육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발도르프 유치원. 근데 가격이 약간 좀 비싸기는 해요. 지금 하는 유치원에 안 좋은 걸 다 피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발도르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끼리 즐기고 여러 가지 협동 활동들을 하면서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죠. 그러니까는 이런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를 피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이 발도르프 학교가. 근데 대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 위주로 하더라도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는 나눠져 있어. 어차피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공부만 시켰던 애들은 도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운해 활동을 시켰던 아이들 중에서도 얘네들이 100% 다 공부를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대신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해도 자기가 할 게 있어.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만 시켰던 애들은 나중에 공부를 점점 못해지고 자기가 할 만한 게 그닥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핸드폰에 빠져버리고 나쁜 생활에 빠져버려요. 그 지능이 점점 기하급수로 떨어지게 돼요. 달라요. 근데 이 발도르프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중학교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 중에서도 한 5, 6학년 됐을 때 엄마 나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도르프 유치원은 그냥 놀리면 되는 거예요. 이 발도르프 학교를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은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은 학습지로 좀 메꾸던지 아니면 엄마랑 같이 가정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5, 6학년 돼가지고 뇌성장이 깔끔하게 예쁘게 됐을 때, 나는 이제부터 엄마 공부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일반 학교로 좀 전향을 해야죠. 일반 학교 전향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랑 상의를 해서 학원 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외예요. 아이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외 선생을 좀 이용해서 아니면 1대1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유지를 해서 아이랑 공부를 따로 1대1로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웬만큼 성적이 더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그때부터 이제 학원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가해가 맞다 그러면 가해로 가는 거고, 만약에 공부시키는 것보다 아이들 정서의 향상, 인격 향상을 더 중요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도 이제 그쪽으로 보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애들 실험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곳으로 좀 가주시는 게 좋죠. 오히려 이런 애들이 IQ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스카이대를 나오면 애들이 인격까지 좋은지 알아. 스카이대 나온 거랑 인격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스카이대를 나왔다고 애들이 IQ가 높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은 암기력 하나만으로도 스카이를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중에서도 오로지 암기력만 믿고 스카이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를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암기력만으로도 가능해요. 다 외워버리면 되거든. 이해 안 해도 돼. 다 외워버리면 돼. 근데 이분들이 아이들 육아를 할 때 위험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암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영유아기 때부터. 그러다가 애들이 잘못되는 거야. 영유아기 때부터 애들 암기식으로 시키다 보면은 이 암기력이 초등학교 3, 4학년 돼서 떨어져요. 그게 이노저도 안 되는 아이가 돼요. 그런 거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1차 강의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제가 30분 떠들었어. 그래서 요거 바로 또 이어서 2차 강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일단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